제가 비유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편입을 전쟁이라고 비유를 해서 우리는 이제 전쟁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7월에서 12월까지는 우리가 총 쏘는 연습을 엄청 할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갔는데 총알이 없는 거야, 총에. 그럼 어떡해? 죽어. 다 죽죠. 다 죽어요. 자, 그러니까 6월 달까지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총알 만드는 그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저는 해커스에서 논리와 독해를 담당하고 있고, 우선은 오늘 이제 뒷부분은요. 편입 영어, 영역별 출제 비중하고 어휘, 독해, 논리, 공부 방향, 그리고 공부 방법, 마지막으로 합격 사례 얘기하면서 유익한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편입 영어가 엄청 어렵다 하기는 해요. 수능보다 훨씬 더 난이도도 높고 어렵기는 하죠. 하지만 저희한테 20년 이상의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다라는 얘기는 분석이 가능하고 대비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학교별로 각각의 스타일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틀은 존재합니다. 어느 학교에서나 제일 첫 번째로 어휘 문제가 출제가 돼요. 퍼센트는 10% 이내로 출제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법으로 넘어갑니다. 문법도 마찬가지로 5%에서 10% 이내예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비중이 어떻게 되냐? 논리와 독해로 이루어졌죠. 70%에서 80%입니다. 그러면 딱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진짜 편입 영어에서 합격을 결정하는 거는 논리와 독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문과든 이과든 간에 이 논리와 독해 영역을 잘 공략을 해야지 우리가 합격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 논리 독해가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걸 들으려고 지금 이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죠. 우선은 6월 전까지를 우리가 상반기라 부르고 7월부터 12월까지를 하반기라고 합니다. 제가 비유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편입을 전쟁이라고 비유를 해서 우리는 이제 전쟁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7월에서 12월까지는 우리가 총 쏘는 연습을 엄청 할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갔는데 총알이 없는 거야, 총에. 그럼 어떡해? 죽어. 다 죽죠. 다 죽어요. 자, 그러니까 6월 달까지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총알 만드는 그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총알이 없으면 다 죽는다? 6월 전까지가 어마어마하게 입 아파. 말해도 입 아파.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인 거야. 자, 그럼 총알 만들기 과정이 뭐야? 기본과 이론기를 다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론기를 다져야 하반기에 뭐가 가능하냐? 총을 쏘고 나가서 그 총을 가지고 전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학교별 기출문제 엄청 풀 거고 이론 적용시킬 거고 예상 문제도 엄청나게 하반기에 풀 거야. 근데 앞에서 총알이 없어. 내가 싸울 이론 틀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는 6월까지는 6월까지는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이론을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휘부터 먼저 얘기하죠. 말해 뭐해. 영어인데 어휘를 모르면 뭐 어떡해요. 자, 우선은 중고등 필수 어휘부터 건드셔야 돼요. 중고등 필수 어휘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과하지 마세요. 중고등 필수 어휘를 모르잖아? 그러면 해석이 그냥 막혀. 중고등 필수 어휘에 단 하나도 모르는 게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자료는 어떻게 구하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3월달 딱 한 달간 제가 중고등 필수 어휘 자료를 무료로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랑 시험을 치를 거예요. 그래서 450개씩 총 4주 하면 1800개가 끝나요. 이 안에 있는 단어를 단 하나도 모르는 게 없도록 만들 거죠. 그러면 라이브 듣는 학생이나 인강 듣는 학생들은 선생님 어떻게 해요? 네,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그러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손만 내밀면 언제든 좋은 자료들은 구할 수 있어요. 도움 얻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3월 한 달간 우리는 중고등 필수 어휘 1800개를 완벽하게 암기를 할 거고요. 자, 6월 전까지예요, 여러분. 6월 전까지 편입 기출 어휘를 암기할 겁니다. 자, 해커스 복화도 좋고요. 그리고 MD도 좋고요. 복화 바이블
좋아요. 모든 이제 단어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어책들을 딱 첫 장을 피면 굵은 글씨가 있어요. 그 굵은 글씨를 표제어라고 부르는 거고요. 어느 단어책이나 표제어 옆에는 뭐가 있냐? 동의어가 있습니다. 6월 전까지 여러분들은 표제어와 이 동의어 모르는 게 없도록 만드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6월 전까지 이 과정을 끝내놓지 않잖아요. 그럼 하반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무슨 문제를 풀어도 어휘 때문에 막혀. 그럼 나의 약점은 뭐가 돼? 어휘야. 그럼 시험 보기 직전까지 뭐 하다 끝날까? 어휘만 암기하다가 주구장창 암기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 어휘가 내 발목을 잡았어. 아니 뭐 어리석은 말이에요. 네, 다 똑같이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근데 시기별로 해야 되는 게 있어. 6월 전까지는 우선 편입 기출 어휘, 표제어와 동의어를 최소 5회 책을 5번 돌린다 이 말이에요. 5번 돌린다고 해서 이게 다 내 단어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한 5번 정도 돌리면 그 단어책에서 70%, 80% 정도는 알겠다.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합격한 친구들 물어보잖아요. 10번은 돌렸대요. 10번은 돌릴 생각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냐? 하반기에는요, 고급 어휘를 암기를 할 거예요. 특히 서강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나 중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과 학생들은 이제 중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시험이 없어서 이것만 하시면 돼요. 중고등 필수 어휘, 이과 친구들이요. 중고등 필수 어휘, 그리고 이 기출 어휘,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자료를 나눠주거든요. 그 자료만 암기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과 친구들이죠. 상위권 저는 꼭 가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 고급 어휘를 안 건들 수가 없어요. 단 고급 어휘를 건들기 전에 뭐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냐? 편입 기출 어휘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6월 전까지 그러니까 학습의 비중은 어휘에 크게 두는 것이 맞죠. 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법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앞에서 나정쌤이 엄청 열심히 잘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문법은 두 가지 방향으로 향해요. 첫 번째, 진짜 말 그대로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인 거야. 맞지? 문법 문제가 한 3문제, 혹은 2문제, 혹은 5문제 정도 나와. 그걸 맞추기 위한 문법 공부 맞아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1번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전 2번을 말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시험의 본질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수능이든 편입이든 왜 봐요? 교수님들이 이 문제를 왜 출제하냐고요. 이 학생이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영어로 된 원서를 읽을 만한 능력이 되는가? 이걸 물어보는 시험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문법은 단지 문법 시험을 위한 문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고 싶으면 이걸 논리 독해로 연결시켜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하는 건데요? 구문 분석이라고 들어보셨죠? 6월 달까지 여러분들은 문법을 독해랑 같이 연결시키면서 정확한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몇 월까지라고 얘기했죠? 제가 6월 달까지요. 6월 달까지요. 7월부터는 시간이 없어요. 7월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요. 6월 달까지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논리 독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선생님, 논리 독해에 무슨 기본이 있을까요? 논리 독해에 무슨 이론이 있을까요? 이론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글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글을 쓸 건데 분명히 글을 쓰는 주제가 있을 거고 소재가 있을 거야. 소재를 가지고 어떤 메인 아이디어를 끌어내는데 어떨 때는 비교를 통하면서 얘기를 끌어낼 수도 있어. 어떨 때는 비유, 아까 선생님이 전쟁이라고 비유한 것처럼 전쟁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전문가를 끌어오면서 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예시를 끌어오면서 쓸 수도 있어. 글 읽기의 구성 방식이 되게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수능 때 여러분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공부하셨어요? 보통 독해를 보더라도 리뷰할 때 막 문법적으로 분석하는 글, 단어만 열심히 정리하다가 해석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맞추다가 끝나지 않았어요? 글 보는 구성 방식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 없지 않아요? 이걸 제대로 배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글을 요약하는 연습이에요. 저랑 지금 학습하는 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모든 글의 요약을 해요. 글을 간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왜 하냐면 중요한 문장과 좀 덜 중요한 문장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에요. 자, 제가 점수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학원 모의고사 점수로 50점에서 60점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 학생들 만약에 점수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단어만 열심히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구문 분석, 해석이 뭉그러져서 자꾸 생기는 그러니까 점수가 제대로 안 나왔을 거야. 단어 열심히 암기하고 구문 분석 열심히 하면 10점에서 20점까지 무난하게 금방 올라갑니다. 자, 이제 문제는요. 네, 점수가 올라왔어요. 70점에서 80점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학생들이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더 넘어서고 싶은데 까딱하다가는 이 70점이 갑자기 60점이 되고 갑자기 어느 날은 50점 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여서 외국에서 지금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 학생들은 우리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한단 말이에요. 되게 능숙해. 그럼 그 학생들 다 합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다 합격하지 못한단 말이야.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제는 해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날카롭게 해석해서 확장된 사고를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이론으로 배우는 과정은 결국 2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후자, 이쪽 단계로 가기 위한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장된 사고하고 그리고 두 번째 봐봐. 글을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결국에 우리는 출제자가 원하는 걸 풀어내야 된단 말이야. 출제자가 원하는 의도를 파악해야 돼. 이 방법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내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정답과 매력적 오답. 선생님, 매력적 오답이 뭐야? 네가 틀리는 게 매력적 오답이야. 정답과 매력적 오답의 차이점을 계속해서 비교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저랑 수업 듣는 학생들은 이거 맨날 선생님이 했단 말이지. 이거를 내가 끝까지 계속 얘기할 거야. 니네들 시험 보기 직전까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공부 방법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알겠어. 어휘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중고등 어휘가 몇 개라고 했어요? 1800개요. 그죠? 와, 중고등 어휘가 1800개야? 그럼 편입 어휘는 도대체 몇 개라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쓰면서 암기한다?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되게 비효율적일 거예요. 그리고 와, 1번 뜻 암기가 안 됐어. 근데 2번 뜻으로 못 넘어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거?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아찔해. 자, 이 보면 이제 예시. 이대로 이제 공부하세요, 여러분. 만약 내가 데이 1부터 데이 5까지 암기를 해야 돼. 데이 1에는 30개의 단어가 있대. 30개 단어? 되게 어렵지. 당연히 어려울 거야. 자, 그런데 그래도 1번부터 30번 단어까지 눈으로 쫙 훑어줄 거야. 눈으로 쫙 훑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 뜻을 가리고 테스트를 볼 거죠. 자, 테스트를 보면 아는 단어보다 모르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괜찮습니다. 모르는 단어를 이제 적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 잘 보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칸을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넷, 네 칸으로 나눠놨어요. 모르는 단어 쓰고 뜻을 옆에다가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데이 1이 다 끝났을 때는 시간이 한 10분? 많이 걸려야 15분 정도? 네, 그 정도 걸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틀린 단어들을 다시 눈으로 쫙 훑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가리고 똑같이 테스트를 봐요. 그러면 한두 개는 아는 단어가 생겨요. 그럼 이제 또 모르는 단어들이 남겠죠. 아는 단어들은 지금처럼 X 쳐주시면 되고요. 모르는 단어는 옆에다가 체크하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색깔이 조금씩 다 달라요. 여기는 노란색이고 여기는 빨간색이란 말이죠. 자, 이제 처음에는 아는 단어들 제거하고 모르는 단어들은 옆에다가 체크를 해놓는데 반복해서 보는데도 내가 계속 틀린다라고 하면 좀 옅은 색깔로 체크를 하고 이거를 여러 번 봤는데도 계속 틀린다라고 하면 좀 진한 색깔로 이렇게 색깔별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더 정확하게 표시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자, 단어들을
계속해서 훑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요지는 뭐냐면 자주자주 보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어휘 있잖아요. 어휘는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까지 암기해야 되는 게 어휘거든요. 어휘를 절대 쉽게 암기하는 방법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험장 들어갈 때 학생들 보잖아요. 다 단어장 들고 있어요. 끝까지 단어를 암기를 해야 된다고요. 다만 여기서 얼마나 시험에서 내가 잘 발휘할 거냐, 이건 이거야. 얼마나 내가 이 단어를 자주 봤느냐, 얼마나 이 단어에 내가 많이 노출시켰냐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의 이 차이를 결정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챕터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는요, 자주자주 본다라는 전제 하에 말을 하는 거예요. 자주자주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논리와 독해 공부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방금 단어를 암기하는 것은 1대1로만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영어 점수에는 한계가 생겨요. 단어 여러분 암기해봐서 알겠지만 단어가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잖아. 자,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take라는 말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take를. 근데 어떨 때는 물건을 가져오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을 데려가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시험을 치르다 이런 뜻이 있다고요. 우와, 단어 이렇게 간단한 단어 하나에도 여러 가지의 뜻이 존재하는데 이걸 단지 그냥 글자만 봐갖고 알까요? 문장 안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네, 자, 단어를 1대1로 암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우리는 영어 문장 안에서 그 문맥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확인 작업하셔야 됩니다. 특히 문과 친구들은 이제 외대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외대는 동의어 문제도 있지만 문맥상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고르는 문제 또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문맥에서 이 단어의 쓰임을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문장 안에서 단어를 확인하는 연습 또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문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문제 푸시잖아요. 그 문제 속 안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키워드와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거. 근데 이 메인 아이디어를 끌어내기 위해서 글이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를 파악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거 별표 지금 제가 5개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진짜로 중요한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글을 푸셔야 글의 속도를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속도 빨리 읽으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빠르게만 읽으시잖아요.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읽어야 될 문장은 천천히 읽고 불필요한 문장을 빠르게 읽어내는 거, 이 능력을 키우려고 수업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답의 근거. 아까도 나정쌤이 문법도 답의 근거를 남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논리 독해에서도 마찬가지로 답의 근거를 남기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제가 가르쳤었던 학생 중에서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여학생이 갑자기 20점이 오른 거야, 점수가. 그래서 이제 물어봤지. 걔를 불렀어. 야, 너 뭐 했길래 점수가 갑자기 20점이나 뛰었어? 사람이 20점 점수가 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선생님,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제가 틀린 거, 제가 틀렸던 이유를 옆에다가 왼쪽에다 적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답을 잡아주는 그 근거를 오른쪽에다가 써요. 그래서 이 쓰는 거를 계속 끊임없이 연습을 했대요. 처음에는 이 근거가 엄청 다른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근거가 이렇게 일치할 때가 왔는데 이때 갑자기 점수가 20점이 향상이 되고 너무 재밌더래, 영어가. 그래서 얘가 이과인데 자기 어떡하냐고, 영어만 하고 싶다고, 너무 재밌다고. 결국엔 성대 갔습니다. 네, 성대 갔어요. 그 친구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문제 밑에다가 내가 왜 틀렸는지, 선생님이 왜 저런 근거를 잡았는지 직접 써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그래, 알겠어요. 근데
양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학습량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자, 6월달 전까지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문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논리와 독해에서 부담을 가지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서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과 친구들, 문과 친구들 논리와 독해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풀기로 약속해요. 단, 논리는 이과 친구들은 하루에 5개 정도만 할 수 있죠. 네, 이과 친구들 하루에 5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문과 친구들은요, 10개요. 10문제 풉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독해는 이과 친구들 기준에서 한 지문에서 3지문이요. 많으면 3지문, 적게는 1지문. 대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해주는 거예요. 우리 문과 친구들은요, 5지문이요. 선생님 저는 실력이 너무 없어서요. 그럼 3지문이라도 3지문에서 5지문은 매일매일 풀어내는 거야. 단 문제 풀고 단어 암기하고 끝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글을 요약해주고 그리고 또 글 단서, 답의 단서를 체크하고 네 이것까지 포함해서 네,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시 한번 가져왔어요. 제가요. 이거는 논리형 독해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색깔이 3개로 되어 있네요. 크게 보면 핑크 색깔 하나, 노란 색깔 하나, 초록 색깔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핑크 색깔 보면 네모 박스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니까 누가 봐도 얘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밑줄 친 이 부분 보니까 이 부분은 이 글에서 나타내는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럼 노란 색깔은 뭘까요? 이 메인 아이디어가 지금 부분 몇 개 있어요?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메인 아이디어를 나타내기 위해서 노란 색깔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패턴을 통해서 메인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있구나. 이렇게 보라고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요약을 했어요. 아,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는 social imitation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글은 이런 식으로 향하고 있어. 그리고 뉘앙스는 플러스야. 간단하죠? 네, 요약했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뭐 했냐? 메인 아이디어를 끌어내기 위해서 전문가가 튀어나왔고 강조 시그널들이 있었어.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정리를 했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6월달까지 구문이 진짜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모든 구문을 다 정리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특히나 막혔던 거 혹은 선생님이 얘는 너무 중요해 얘들아 라고 하는 구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형광펜으로만 쳐놓으면 이게 문법의 어떤 카테고리에 걸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밑에다 써놓는 거예요. 구문이었고 얘는 not only A but also 비구문이었어 라고 써놓으면 나중에 리뷰할 때 딱 봐도 아, 여기는 not only A but also B였지? 이 부분만 한번 다시 해석해보자. 근데 얘가 너무 깔끔하게 해석됐어. 그럼 어떻게? 옆에다가 X 치면 돼. 이제 얘는 다시는 안 봐도 되는 거지. 이 과정을 거치면 이제 독해책 한 권 끝났어요. 봐야 되는 구문이 남을 것이고 안 봐도 되는 구문이 있겠죠? 꼭 봐야 되는 해석이 자꾸 막혔던 구문들은 나중에 노트로 빼내면 됩니다. 맞죠? 오케이. 자, 그럼 빨리 끝났지? 그러면 이렇게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어. 그럼 이게 실제로 통하냐? 이게 되게 이제 궁금한 부분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합격자 사례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자, 지금 이 5명의 제가 합격자들을 가져왔는데요. 이 학생은 경희대학교 문과입니다. 경희대에 이제 최종적으로 붙어서 요번에 학교 들어갔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이거는 경희대 시험을 치르고 나서 나한테 톡이 바로 온 거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오늘 경희대에 이 지문 나왔어요 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데이터가 20년치 이상 있어요 라고 얘기했죠. 기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 거고 그렇게 풀다 보면 진짜 운 좋게도 수업 시간에 했었던 기출이 실제 시험장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이 학생도 수업 시간에 했었던 지문을 봤던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 라고 했더니 선생님 저는 경희대 합격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헷갈리는 거 엄청 많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헷갈리는 거 엄청 많았어요. 선택지가 너무나도 헷갈렸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키워드 쫓아서 했어요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키워드를 쫓았다라는 거는 평소에 이론 과정을 철저하게 공부를 했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시험장 안에서 적용을 시켰다라는 얘기겠죠? 결국에 어떻게 됐다고? 네,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네, 쌤이랑 해서 독해를 올랐다고 점점점 네, 여기까지 네, 자랑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희대 합격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학생이에요. 이 학생도 올해 합격했던 이과 학생이고요. 서강대학교 기계공학과 합격했던 학생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들었던 걸로 기억이 되게 남아요. 근데 이 학생도 결국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해 수업 시간에 학교별 기출특강 했던 게 되게 많이 떠오르고 그리고 실제로 시험 볼 때 시간 단축되고 수월하게 풀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출문제 푸시면 서강대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과 학생이란 말이죠. 근데 이 학생이 해냈다라는 거는 얘도 실제로 마찬가지로 이론 과정 철저하게 준비했고 그거를 적용시켰기 때문에 합격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 이론 과정을 철저하게 잡아야 되냐? 시험에 실제로 들어가서 주어진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출제자가 원하는 걸 빠르게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요 두 학생이요. 둘 다 중대를 합격했던 학생인데 이제 제가 해커스 오기 전에 전 학원에서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왼쪽 학생은 남학생인데 문과 학생이고요. 오른쪽은 이과 학생인데 중대 합격했습니다. 근데 중대는 영어 시험을 보지는 않는데 다른 타 학교도 다 붙었지만 중대에 최종적으로 이제 들어갔던 학생이에요. 자, 문과 학생은 저한테 어휘 수업, 논리 수업, 독해 수업 모두 다 들었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기출 문제 풀이를 보고 정리해준 어휘를 복습하고 준비를 했다고 했죠. 그리고 또 평소에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거 시그널. 시그널이라는 것은 글을 풀어내는 구성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그널이라든지 패러프레이징, 뉘앙스, 연상법, 단어 암기, 빈출 테마. 자, 수업 때 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할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배워서 합격했다라고 얘기하죠. 옆에 있는 이과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생 또한 논리, 독해 수업 들었었고 단어, 의미별로 정리하고 기출풀이 열심히 들어서 합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학생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뉘앙스 잡는 거요. 그래서 A 대 B 구조 비교하는 거요. 이거 다 뭐냐면 글의 구성 방식을 보고 연습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마지막 한 학생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도 저한테 이제 논리와 독해를 모두 다 배웠던 학생인데요. 한양대에 최종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이 학생은 제가 왜 가져왔냐면 7월부터 시작했던 학생이었거든요. 7월부터요. 남학생이었는데 7, 8월 과정에서도 이론 과정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빠르게 돌렸었고 하반기에 이제 문제 푸는 거, 이 양을 늘리면서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시간을 줄이고 해석되지 않았던 부분은 풀 수 있게 도와줬다. 이 말은요, 해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문장을 읽어냈고 답의 근거를 찾아서 답을 풀었기 때문에 합격이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지금 5 학생들을 제가 합격 사례로 가져왔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와, 나도 저렇게 합격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학생들도 이 공부할 당시에 제가 다른 합격생 얘기를 해줬겠죠? 그럼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저 합격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자리에 나도 똑같이 저렇게 합격 사례로 올라갈 수 있을까? 똑같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네, 합격했잖아요. 이 학생 어느 누구도 본인이 합격할 거라고 예상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야. 불안했을 거야. 너네들처럼. 지금 앉아있는 너네들처럼 다 불안했을 거라고. 자, 이제 남은 기간이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간이 많다고 합격하는 것도 아니며 짧다고 불합격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어진 기간 안에 정확한 방법과 옳은 전략을 짜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격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걱정만 하지 말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나눠주는 자료들 있잖아요. 버릴 거 한 개도 없어요. 그 자료 다 여러분 걸로 만들면 되고요. 수업 시간에 가르쳐주는 것, 그것만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합격과 불합격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 그리고 라이브로 듣고 있는 이 학생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고 의지도 활활 불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만 마음 준비하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꼭 내년에 합격해서 웃으면서 봅시다. 알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